자, 9월 14일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그리고 유로 이제 4강전, 3, 4위전이랑 결승전 짧은 멘트 해가지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15경기 다 열릴 거고, 워싱턴과 피츠버그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카발리 나오고 피츠버그는 버로우스 나와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워싱턴은 카발리 나오고 피츠버그는 버로우스 나와요. 카발리의 시즌인데 공 빠르고 회전수도 웬만큼 나오고 체인지업 좋습니다. 공 빠르고 회전수 나오고 체인지업 어느 정도 좋으면 그 두 개만으로도 피칭 디자인이 가능해요. 직구 로케이션만 가져가면은. 근데 이 투수는 일단 공이 빠르고 덩치도 좋아요. 그래서 부상도 크게 안 날 것 같고 어느 정도 에이스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되는데, 잘 던지다가 한 3경기 전에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2경기 또 5이닝 던져주면서 살짝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피츠버그의 버로우스 이 투수도 뭐 공 웬만큼 빠르고 회전수 그냥 웬만큼 되고, 이 선수 체인지업이 괜찮아요. 카발리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저는 카발리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버로우스가 좀 더 앞서고 있고, 어제 피츠버그가 긴 연패에서 벗어났고 이 경기 선발 싸움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패 게임 피츠버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은 뭐 방망이 뭐 좀 있긴 있는데 뭐 불펜에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버로우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츠버그 풀에네 언더 오버는 8.5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와 휴스턴, 애틀란타는 웬츠 나오고 휴스턴은 발데스 나와요. 선발 딱 비교해보면 발데스가 좀 더 앞서요. 그런데 웬츠가 불펜 계속 돌다가 애틀란타가 시즌 포기하고 선발을 다 팔고 부상 내리고 IL 가고 해가지고 불펜에서 이제 승급되는데, 선발 되고 난 뒤부터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4-5경기 한 번씩 무너지다가 최근 2경기에서 2번 다 무너졌어요. 6.1이닝 동안 10점 줬습니다. 이제 완전히 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던진 적이 없어서. 이번 경기도 크게 잘 던질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이고, 휴스턴의 발데스도 썩 좋진 않아요. 퐁당퐁당 하고 있고, 직전 경기 7이닝 37점 했는데 그 전의 경기는 또 6점인가 주고 또 무너졌습니다. 이 선수는 공도 웬만큼 빠르고 땅볼도 잘 하는데 하드 비율이 너무 높아요. 46.6%입니다. 땅볼 유도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어쩌다가 이게 코스 빠진 안타 이래 맞고 하면은 대량 실점할 때가 꽤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휴스턴이 왼손 투송 잘 치기도 하고 애틀란타가 4연패고 불펜 상황감에서는 유리하고, 방망이도 발데스가 휴스턴이 제가 더 좋고, 이거는 뭐 휴스턴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양투가 실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준점 8.5라면 8.5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 승에 8.5 오버 쪽으로 드립니다. 필라델피아와 캔자스. 필라델피아는 에런 놀라 나오고 캔자스는 카메론 나와요. 놀라는 이 선수는 진짜 빅게임 피처인데 후속이 아직까지 잘 안 올라와서 조금 헤매는 경기가 많은데, 직전 경기 또 잘 던졌어요.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 역배 터트렸죠. 이때 매치가 연패 딱 들어서는 초입 구간이었는데 얘한테 한번 말리고 나서부터 계속 더 친 것 같아요. 놀라가 어떻게 던질지 모릅니다. 이 경기 제 지금 마음대로 던져요. 쟤는 포스트 시즌 가야지 잘 던집니다. 패전 트레이스에서는 대충 던지는 것 같아요. 캔자스의 카메론 올 시즌의 신인인데 신인 치고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3.00 2점대, 아마 얘는 2점대 방어를 노리면서 계속 던질 거예요. 이 투수는 강한 타선에 약하고 약한 타선에 엄청 강해요. 구위 자체가 센 투수는 아닌데 5개 구종 골고루 던지면서 커브와 슬라이더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도 괜찮게 던져요. 이 투수 제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왼손 투수고 유현진이랑 되게 비슷하게 던집니다.
물론 전성기 유현진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신인 거 감안하면은 아마 유현진처럼 클 것 같아요. 투구폼도 부드럽고 구종도 여러 가지고 회적 구위나 뭐 구속에 연연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롱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경기 캔자스 4연패고 필라 6연승 수입전이긴 한데 놀라가 두 경기 연속 잘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필라가 6연승 중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캔자스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와 볼티모어. 토론토는 비버 나오고 볼티모어는 수아레즈 나옵니다. 비버 이름 참 귀엽죠. 강하구에서 집 짓는 그 비버 아니고, 예. 일단 이 선수는 사이 영상 탄 적이 있고 직전 경기 5.2이닝 동안 3자책점. 그냥 표기는 더킹스님 요거 프렌이 없는데 제가 일단 표기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제 표에는 역배로 갈지 승으로 갈지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 놓습니다. 궁금하시면 후원을 하시고 표를 받아 보십시오.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 토론토의 비버와 볼티모어와 수아레즈 얘는 옛날에 삼성에서 뛰었던 그 수아레즈 맞고 작년에 얘가 좀 센세이션 했죠. 좀 잘 던졌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8.2이닝 밖에 못 던졌고 지금 포키에서 3경기째인데 3경기 동안 던진 이닝이 2이닝, 3이닝, 1이닝 막 이렇게 던졌어요. 합쳐서 6이닝 던졌어요. 하여간 제 컨디션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경기 수입전입니다. 볼티모어 3연승 중이고 비버에 아마 구속이 안 나와도 회전수가 워낙 좋고 다른 구종도 웬만큼 잘 던지긴 해서 이 경기는 그래도 비버 쪽에 조금 앞서지 않나. 그리고 팀 전력도 토론토가 좀 더 좋습니다. 불펜부터 포함해서. 또 비버는 근데 또 얘도 은근히 좀 하드잇을 좀 너무 많이 맞아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주력으로 가기에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설명 드릴게요. 클리블랜드와 화이트삭스, 클리블랜드 세코니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고메스 나옵니다. 세코니가 또 직전 경기 8이닝 무실점 잘 던졌어요. 캔자스시티. 세코니는 얘는 확실히 강한 타선한테는 약하고 약한 타선은 강합니다. 왜냐면 구속도 평균 살짝 넘고 회전수 상위 한 25% 안에 들고 구위가 웬만큼 있는 투수예요. 그리고 포볼 잘 안 내주고. 근데 강타선 만나면은 넘어갑니다. 러닝트랙에서 잡혀야 될 공들이 강타선 다 넘어가요. 그래서 구위 자체가 완전 초 A급은 아니기 때문에 구위는 거의 한 B뿔에서 AJ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회전수가 2400이 안 돼요. 그래서 화이트삭스가 그렇게 강타선은 아니죠. 화이트삭스는 좌투수한테 좀 강해요. 근데 우투수한테 또 점수를 좀 크게 많이 내지는 못합니다. 세코니가 직전 경기도 잘 던졌고 이번 경기도 화삭 상대로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줄 거라고 보진 않아요. 홈런 맞으면 한 방 맞을 것 같고 한 6이닝 37점 정도 막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메스 얘도 회전수 믿고 하는 애고 좀 비슷해요. 유형이 세코니랑 유형이 비슷하고 직전 경기 템파베이한테 5이닝 4자책점 좀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얘도 배럴 비율이 하위 2%. 근데 얘는 그 세코니랑 다르게 포볼 비율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 투수로 비교해 보면 비슷한 유형인데 세코니는 제우가 웬만큼 잡혔고 고메스는 안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는 투수에서 클리블랜드 좀 더 앞서고 클리블랜드가 투수 공은 웬만큼 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연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안내드릴게요. 자, 마이애미와 디트로이트. 마이애미는 마주로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풀펜데이 아닐까요 싶어요. 마주로 얘는 지금 투수 아닙니다. 그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구속은 평균 이상 되고 회전수 2351 평균 이상입니다. 메이저리그 평균이 한 22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300이 안 돼요. 평균이. 아시겠죠? 2200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2351이면 평균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종 6개 던지고 9%에서 27% 웬만큼 골고루 던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애미가 4연승입니다. 워싱턴한테 2연승한 뒤에 디트로이트한테 2연승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이 경기 이기면 또 이거 수입전일 겁니다. 마이애미가. 그래서 이 경기 선발이 안 뜨긴 했는데 마주루가 미덥지 못하지만 어쩌면 마이애미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져요. 방망이도 마이애미 최근에 다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경기는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하는데 드려요. 매츠와 텍사스. 매츠 큰일 났어요. 예. 오늘 샘프가 이겼으면 매츠 잡혔습니다. 순위 이동됐어요. 근데 오늘 샘프가 지는 바람에 아직도 반게임 차로 6위. 가을 야구 6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딱 턱걸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선발은 이제 신인 투수에서 어느새 매치의 희망이 되어버린 루키 맥클레인이 나옵니다. 방어율 1.42. 얘가 올라와서 5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어요.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얘 포심 던지는 게 아니라 싱커랑 체인지업을 되게 잘 던져서 땅볼 유도가 되게 좋습니다. 땅볼이 90 상위 2%인가 3%가 그래요. 신인 투수 같지가 않아요. 땅볼도 좋고 변화구도 웬만큼 던지고요. 구속은 평균 이상이고 회전수도 평균 살짝 상회하고 모든 면에서 다 위에요. 근데 하드의 비율은 여전히 높고 45.3%, 약간 우리 따라주는 모습이고, 보통 신인들이 이 정도 되면 한 번씩 무너지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잘 던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팀은 8연패. 신인이 이 팀 8연패를 깨는 거는 좀 힘들어요. 부담감을 이겨내야 되는데, 보통 잘 던지는 투수들도 이런 8연패 앞에서는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너질 타이밍이기도 하고, 최근까지 좀 많이 따랐기도 하고, 직전 2경기에서 포볼을 연속으로 3개씩 줬어요. 이닝 수는 원래 7이닝 막 이렇게 던지다가 6이닝, 5이닝 떨어졌었고, 좀 흔들리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텍사스 선발도 뭐 라츠 신이란 말이에요. 얘도 뭐 직전 2경기 5이닝 이상씩 던져주고 있고, 텍사스 6연승 중이고, 이번 경기 이기면 수입이고, 이 경기 참 애매하긴 한데, 저 매치가 한 번 더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저 8연패란 그 부담감을 맥클레인이 이겨낼 수 있을지 조금, 저는 부정적입니다. 못 이겨낼 것 같아요. 그리고 포볼도 최근에 허용이 좀 작아졌다 라는 거 봤을 때, 이번 경기 텍사스가 수입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텍사스 승 추천드리고, 언더오버는 8.5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네소타와 애리조나. 미네소타는 오버 나오고 애리조나는 크리스맨 나와요. 오버는 최근에 이제 뭐 한 4-6경기 5이닝 6이닝 꾸준히 던지면서 실점도 꾸준하게 한 평균 한 2점씩 3점씩 주고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크리스맨 잘 던지다가 복귀해서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4이닝 4실점 홈런 2방 맞았습니다. 조금 무너졌고, 선발 비교해보면은 크리스맷이 좀 더 낫습니다. 구속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오버도 공이 되게 느린 투수고, 크리스맷은 던지는 스타일이 그 핸드릭스 비슷하게 던져요. 공은 조금 더 빠른데 그냥 맞춰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던진 투수고, 배럴 비율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런데 오버는 배럴 비율이 상당히 안 좋다. 땅볼 비율도 상당히 안 좋다. 이 경기는 뭐 오버는 깔끔하게 뭐 0점이나 1점 이렇게 실점하진 않을 것 같고, 한 3, 4점 줄 것 같고, 애리조나의 크리스맷은 한 2점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양 투수 다 길게 가져가지는 못할 거예요. 얘들은 양 투수 다 5이닝 6이닝 한계로 보이고, 그 뒤에 또 불펜 싸움 할 건데 양 팀 다 불펜 상태가 안 좋아서 승패는 애매해도 8.5는 거의 확실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와 세인트루이스. 미러키는 퀸타나 나오고 세인트루이스는 미콜라스 나옵니다. 자, 직전 3경기가 양 투수가 고참이긴 한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퀸타나는 직전 3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14점, 그리고 미콜라스는 16이닝 동안 4점. 그럼 퀸타나는 최근에 안 좋고 미콜라스는 최근에 좀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미콜라스는 구속도 느리고 그냥 설렁설렁 던져요. 근데 제가 지금 3경기 연속 잘 던졌는데 4경기 연속 잘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항상 무너졌던 적이 많았고, 이번 경기 세인트가 이기면 수입이죠. 수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미러키가 이기지 않을까. 미러키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미러키 승 추천드리고, 컵스와 템파베이. 컵스는 이바나가 나오고 템파는 하우저 나옵니다. 이바나가 최근에 7경기 연속으로 QS
엄청나죠. 7경기 연속으로 6이닝 2당 던지면서 3실점 이하 막았다. 좋고 땅볼 유도가 좋고 얘는 일단 스플리터가 천상계입니다. 직구 스플리터의 투피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다 포볼도 제어를 잘 하고 있다. 그죠? 근데 구속이 빠르진 않아요. 90.8마일. 근데 회전수는 되게 높아요. 2481. 왼손 투수 치고 주는 건 진짜 높은 겁니다. 높고 스플리터가 좋은데 생각보다 삼진이 많진 않아요. 101개. 최근에 잘 하고 있고 다만 얘는 홈런 허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있었을 때 되게 잘 던졌는데 트레이드 되고 난 뒤에 한 40일 정도 됐는데 이제 성적표는 거의 좀 사기 당했죠. 내가 봤을 때 템파베이는 사기 당했습니다. 최근에도 뭐 12.1이닝 동안 7실점 하면서 좀 못 던지고 있고 다만 어제 템파베이 역전승으로 연패 끊었어요.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 경기에 이마나가가 최근에 너무 잘 던졌고 템파베이 분위기가 좀 괜찮고 하우저도 템파베이 와서도 한 3번에 한 번 정도씩 괜찮게 던져줬어요. 이 경기는 템파베이가 또 가져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템파베이 역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 샌프란시스코는 레이 나오고 다저스는 글라스노우 나옵니다. 자, 오늘 샘프가 이겼으면 저도 당첨이 됐고 샘프도 6이 돼서 좋았을 건데 감독이 참 투수 교체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샘프가 졌고 근데 샘프가 최근에 1패하고 4연승 1패하고 5연승 막 이런 식이에요. 또 1패했죠. 연승 탈까요? 다시 이 경기 레이 이 선수 뭐 방울 3.3인데 포심 비중이 2개 중에 1개예요. 포심이 좋긴 한데 그 포심이 좀 정타로 맞는 비율이 높습니다. 평균 타구 속도가 불량이에요. 하위 10%고 정타로 잘 맞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힘이 좀 빠졌는지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하 4.2이닝 4.1이닝 뭐 5이닝 5이닝 이렇게밖에 못 던져줘요. 그리고 총 4경기에서 5이닝 이하 19이닝 던졌는데 실점 15실점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만나는 상대는 또 이제 다저스 어제 또 타격감 조율했죠. 그죠? 아마도 레이가 간만에 한번 털릴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높고 글라스노우 얘도 뭐 직구 9위로 밀어붙인 애인데 구속 95.9마일에 회전수 2534 엄청나게 많이 돌죠. 구위가 괜찮다. 쟤는 뭐 오프스피드 체인지업이나 스프리터가 없어요. 완급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얘는 포볼도 많고 삼진도 많고 아시겠죠? 그래서 쳐맞을 때는 겁나게 쳐맞아요. 지금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던졌는데 맞을 타이밍이 됐단 말이에요. 이 경기는 제가 다저스가 1 같긴 한데 샘프가 지금 흐름이 크기 때문에 오버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다저스가 1 같긴 한데 다저스 승보다 오버가 배당이 더 좋습니다. 오버 쪽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슬레틱스와 신시내티. 애슬레틱스는 모랄레스 나오고 신시내티는 로돌로 나옵니다. 모랄레스 신인이고 올라와가지고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에 첫 번째로 강판됐습니다. 5이닝 못 채우고 5점 주고 내려갔어요. 보스턴한테. 처음으로 이제 수업료 내고 이제 된 거고 공 빨라요. 97.2마일에 회전수 2521 어마무시하죠. 포심 비율 53%. 그리고 포심 저 정도로 좋은데 체인지업이 비중 13%지만 최상급이다. 저 2개만으로도 괜찮게 던질 수 있어요. 직구 제구만 되면 저 2개만으로도 충분히 9이닝 완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결국은 제구죠. 제구가 직전 경기는 안 돼가지고 강판을 당했고 신시내티는 로돌로 잘 던지죠. 예. 꾸준하게 한 6이닝 정도 6이닝 2실점 정도 해주는 그런 투수라 보시면 돼요. 구속도 왼손 투수 치고는 평균 이상이고 체인지업 천상계고 포볼 거의 안 주고 그죠? 애슬레틱스가 이런 투수한테 오히려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 애슬레틱스가 이기면 수입인데 전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좀 유리해. 애슬레틱스가 왼손 투수한테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해요. 니커츠가 왼손 타자잖아요. 그죠? 로돌로 정도 되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수입을 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애틀과 천사. 시애틀은 컵이 나오고 천사는 공 제일 느린 투수 나오죠. 핸드릭스.
자, 시애틀이 영어대 8연승입니다. 이 팀은 선발 마운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팀이라서, 그리고 센터 라인이 되게 좋아요. 포수가 날리고 이루수, 유격수, 그리고 중견수까지 센터 라인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해요. 얘들 포스트 시즌 가기만 하면은 아마도 뭐 리그 챔피언십까지는 갈 거예요. 선발진이 안정적이고 센터 라인이 괜찮아서 또 장착 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서 많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팀 전력상으로 시애틀이 앞서고 핸드릭스가 최근에 너무 잘 던졌어요. 3경기 연속 QS입니다. 19이닝 3실점. 그에 반해 커비는 너무 못 던졌어요. 2경기에서 6이닝 10실점. 뭐 선발만 보면, 최근 선발만 보면 핸드릭스가 좀 더 앞설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시애틀이 9연승 한다고 봅니다. 4경기 지금 4연전인데 오늘 경기 이기면 4연전 수입이거든요. 커비가 뭐 웬만큼 떨어질 것 같아요. 얘가 뭐 구속이 떨어진 건 아니고 2번 정도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투수들은 3번째 되면 또 귀신같이 살아나는 면이 있고, 핸드릭스는 잘 던지긴 하지만 장타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언제든지 있는 투수입니다. 공이 느리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조건 넘어가요. 제 공은. 시애틀에 장타자들 많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시애틀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샌디에고와 콜로라도 다르비슈와 마르케즈 나옵니다. 다르비슈는 휘입이 1.17밖에 안 되는데 방어를 너무 높아요. 5.65. 저 장타를 많이 맞아서 그렇거든요. 포물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드 비율도 33.9%면은 되게 양호하고, 평균 타구 속도 제어도 상위 8%예요. 이렇게 방어율이 높을 필요가 없는데 조금 운도 안 따라줬고 장타를 좀 많이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얘 아마 포스트 시즌 가면 잘할 거예요.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 3경기에서 13.2이닝 동안 10실점. 많이 맞았죠. 마르케즈 또한 3경기 14.1이닝 동안 17실점. 얘는 더 심하게 맞았죠. 모든 지표가 쓰레기입니다. 마르케즈는. 홈이든 원정이든. 이 경기 뭐 샌디가 오늘 완전히 뭐 초전박살 냈잖아요. 1점인가 먼저 주고 10몇 점 냈잖아요. 오늘 경기도 또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샌디에고의 낙승 예상합니다. 보스턴과 양키. 보스턴은 크로시에 나오고 양키스는 오렌 나옵니다. 뭐 선발만 비교하면 크로시죠. 잘 던져요. 제 사이영 포기했다가 직전 경기 스쿠발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또 희망 고문 이어가고 있는데, 이 경기 어떨까요? 직전 경기는 크로시가 7이닝 무실점 삼진 10개 잡았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에 클리블랜드에 6이닝 한 7실점 해가지고 사이 영상 적어야 됐는데 스쿠발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경기 잡으면 또 몰라요. 사이 영상 레이스가. 저는 이 경기 이 수입전이고 양키스가 이기면 수입인데 선발만 보면 크로시인데 저 양키스가 또 이길 것 같습니다. 얘들 8월 22일날 리턴 매치고, 그때 크로시가 7이닝 1실점 3진 11개 잡으면서 승리 투구됐는데 올해는 무너졌고, 이 지금 시리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양키즈가 수입하는 분위기예요. 시리즈가. 이 경기는 뭐 보스턴 가는 것보다는 양키스 역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키스 프렌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야구 다 했고, 농구는 오늘 3, 4위전이랑 이제 결승전이 있는데, 3, 4위전 그리스랑 핀란드죠. 이 경기, 아무래도 뭐, 그리스가 좀 더 선수층도 두껍기 때문에, 오늘 3, 4위전은 좀 설렁설렁 합니다, 보통. 그리스, 이제 뭐, 아데토 쿤보가 막 한 칸 하겠죠. 마카네는 지금 너무 지쳤을 거예요. 자기 원맨 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쿤보가 건재한 쿤보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스 쓴 거고, 언더 오버는 아무래도 3, 4위전이기 때문에 수비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할 겁니다. 부상당하면 저희들만 손해잖아요. 그죠? 170점이라고 하면은 뭐 오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터키와 독일이죠. 저는 그냥 터키 갑니다. 너무 좋아요. 터키. 몇 경기 봤는데 수비도 좋고 공도 좋고 생군이 미쳤고 보나도 거들고 있고, 그리고 가드 누구 있던데 걔 너무 잘하던데 걔도 잘하고 해서 분위기상 독일도 괜찮지만 터키 티르키예가 나쁘지 않다. 역배고 괜찮아 보입니다. 터키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다 끝났고 질문